그 윤 대통령 지방 가면 나는 그 집 마누라한테가 이거 뭐예요 이게? 뭐야 이게? 네, 어떻게 해석해야 아니 뭐 돼요? 그런 얘기를 네. 평해야 되나 이런 참 들긴 난감하다. 해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 김건희 여사하고 가까웠고 예. 윤 대통령하고는 약간은 껄끄러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. 근데 어쨌든 그럴 정도로 그 윤 대통령이 지방에 가면 김건희 여사를 만나러 갔다. 그 정도로 가깝다고 하는 거를 여전히 어필하는 가까웠다는 걸 어필하는 것이고요. 네. 아까 그 대통령 그 언어 습관 말씀하셔가지고 네. 사실 그런 얘기 있잖아요. 이 나이 들면 자기 얼굴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. 근데 이 얼굴이든 네. 언어 습관이든 몸짓이든 이게 전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잖아요. 네. 예, 대통령이 그렇게 막말하고 사람들 하대하고 이런 걸 보면 평생 그렇게 살았구나. 예, 그 기자회견 할 때도 한동훈 대표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기자회견 할 때도 이렇게 팔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. 거죠. 그 앞에 마이크하고 각도가 똑같았어요. 팔 각도가. 관찰력. 예. 네, 우리 원래 강교장의 이제, 말. 그 수중발레 할 때 보면 두 사람이 각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. 딱 저는 그 생각이 먼저 났는데 네. 아,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더라고요. 그게 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아까 뭐 선거 힘들었다 투덜거린 거 있잖아요. 네네.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 투덜거리지 않아요. 그러니까 초보자라고 하는 게 확 드러나. 그리고 대통령을 하고 나서 지금 하는 모든 게 다 초보자 같잖아요. 네. 자기 비판하는 사람들은 안 만나고 국회 안 가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맞아요. 곳곳에서 티나는 게 저 때 이미 확인할 수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거에 비하면 명태균 씨는 코카콜라 주식력에 이런 게 네. 드립을 진짜 잘 쳐요. 드립. 예. 네, 그래서 저는 맞아요. 제가 그 노회찬 정치학교 하면서 노회찬의 말하기라는 강의하는데 네. 제가 강의하는데 이 다른 강사를 좀 육성하고 싶은데 명태균이에요? 소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막 백방으로 찾았거든요. 네. 명태균을 그 전에 만났더라고요. 노회찬 아쉽다. 정치학교 말하기 강사로. 예. 좀 아쉽습니다. 네. 아니 근데 네, 대통령 지금 이제 강 교장께서 네. 대통령의 언어 습관 하나 얘기하시는데 그 사이에 또 제가 좀 떠오르는 게 뭐냐. 저 때가 언제였냐? 22년도잖아요. 그때 뭐 선거 치르고 뭐 후보 생활하고 그것도 길게 하지도 않았어요. 다른 사람들 대통령 되기 위해서 십수년 뭐 DJ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노력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셨는데. 네. 1년 만에 대통령 정치권에 입문해서 1년 만에 대통령이 됐어요. 그리고 나서 그 1년의 과정을 삐 힘드네. 이렇게 얘기할 맞아요. 정도였다면 지금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2년 반의 이 시간이 지난 지금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삐삐삐삐삐가 나오겠는가. 네. 정말 더럽고 못해 먹겠네.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네. 이미 나왔어도 한참 전에 나오지 않았을까. 정말 그렇게 힘드시면 이제 그만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.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. 그래서 네. 매일 술 드신 것 같아요. 힘들어서. 그러면서-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. 근데 네. 이게 술에 충성하는 거예요. 매일매일. 매일매일 술에 네. 충성하는 거예요. 그러면 위로를 받고 예. 그 주님을 만나는 거죠. 네, 주님을 네, 만나는 그쵸. 거야? 영접하는 거예요? 경건해지는 아니, 거죠. 그렇구나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.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쏟아지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의 뉴스를 들으면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허술한 나라였어? 그래도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개혁들을 또 할 거라고 물론 이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토대가 허물어지는 수준으로 퇴행하진 않겠지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었네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다들 광장에 나온 시민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. 이게 전 분야에 걸쳐서 다 전반적으로 이 정도까지 추락하는구나. 그게 정말 놀랍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. 이게 보면 어제도 그 장모 최은순 씨가 그 도촌동 땅 관련해서 대법에서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그 다시 토해내야 되는 금액이 뭐 20몇 억인가 뭐 이런 정도 되는 것 같던데 27억 3,200만 원이. 예.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뭐 정상화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대체 이 정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점점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
28일 그래도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?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? 기대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28일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. 지금 그렇죠. 상황에서는 뭐 기대가 난망인 것 같고요.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지경에 이른 게 아닌가. 네. 그래서 아마도 광장에 더 많은 분들이 허탈감을 가지고 모이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, 좀 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허술한 나라였느냐라고 하셨는데 네.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, 대한민국은 그렇게 허술한 나라는 아닙니다. 다만 허술한 사람이 지도자인 척을 하고 있을 뿐이다. 그리고 우리가 늘 조금 늦었지만 한 걸음 늦게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쳐낸 적이 있다. 고쳐낼 네. 것이다.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고요. 28일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, 저는 민주당의 이 원내 지도부가 조금 더 치밀한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왜냐하면 지금 이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계속 그 앞에 전면에 내세우고 이재명 대표로 김건희 여사를 가리려고 하잖아요. 근데 저는 그것도 참 이게 가려지나요? 그러니까 안 가려지는 걸 가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마치 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보는 것 같지만, 결국은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은 자기 눈은 가리고 있는 거잖아요. 자기 눈에 햇볕이 안 들어오니까 하늘에 태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이르렀다. 그렇다면 하늘의 태양이 확실히 떠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데, 네. 그 보여주는 방법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는 손바닥을 밑으로 끌어내려서 네. 태양을 직시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다. 네. 이제는 그러면 조금 더 그런 전략을 정교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. 무조건 이것도 안 받을 거야?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받을 거야? 우리가 그 한동훈 제3자 특검법이면 받겠다며, 그래서 그 줄여줬잖아. 제3자 특검법을 해줬잖아. 그리고 13개의 항목을 2개 항목으로 줄여줬잖아.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지금의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의 이 손바닥을 끌어내리기엔 좀 부족해 보인다. 좀 그런 평가를 하고 어떻게 싶습니다. 보세요?